이게 무슨 뭐 경영난을 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보다도 이제는 정부에 굴복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던 거죠. 기자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제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공무국에서는 신문의 인쇄를 막기 위해서 기자들 23명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해직된 동료들의 복직과 인사 책임자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편집국에서도 농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협회 동아일보 임시 분회장이던 안종필도 제자 거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농성이 시작되자 동아일보사에는 수많은 시민과 재야 인사들이 찾아와 기자들의 농성을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동아일보 사주에게 해고된 사원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들의 투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조선일보사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참여한 33명의 기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항의하는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투쟁이 치열해져가는 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농성은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식 기자들은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폭도를 동원해 사원들을 쫓아내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그 무렵 안종필은 앞장서서 농성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와 연락하며 안팎의 상황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농성 6일째가 되자 연락이 끊깁니다. 나는 친구하고 자주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일보사의 그 교환원의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환원이 바뀌었느냐고 물었더니 전화 얼른 끊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밤 12시 정도 돼서 동아일보사에 도착해 보니까 그 3층인가 4층인가 4층 거기서는 그 남녀 기자들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 큰 물건이 넘어지는 그런 굉음이 들리고 야단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에 내가 쓱 들어서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강목을 들고 나를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3월 17일 새벽 3시 20분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괴 청년들이 3층 편집국 창문을 뜯고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동아일보 판매사원이라는 괴 청년 200여 명이 기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농성으로 탈진한 기자들에겐 폭력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괴 청년들이 회사에 난입한 지 15분 만에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 선언의 족자를 걷어 동아일보를 떠납니다. 오늘 새벽 이들 행동대원에 의해 첫 번째로 강제로 끌려나온 24명의 단식 농성 기자들은 2, 3명씩 차에 태워져 우석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들 행동대원이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안경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3층 편집국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 해산된 기자 83명은 새벽 4시 40분쯤 만세 삼창을 부르고 몸은 비록 동아를 떠나지만 동아의 정통성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폭력적 사태에서도 실망치 않고 자유 언론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2개의 기자를 선두로 2, 3분 간격으로 83명의 기자들이 회사 측이 열어놓은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사를 나온 이들은 동아일보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합창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기자들은 신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때 안종필은 폭력에 밀려 동아일보를 떠나며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제 동아는 어제의 동아가 아니며 목숨을 바쳐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힙니다. 언론사주가 이제는 기자와 한편이 아니라 이제는 기자와 반목을 하고 대립을 하는 그런 존재고, 권력의 어떤 문제라든지 신문사의 어떤 그 존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기자와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광고 사태는 유신 시대의 언론 탄압이 어디까지 갔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이러한 횡포에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 할아버지까지 저금통을 깨고 생활비를 쪼개고 또 일당과 월급까지 동원해서 동아일보를 돕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사주는 정권에 굴복하면서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렸습니다. 유신 정권은 말을 잘 듣는 언론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말을 듣지 않는 기자들은 억압하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132명의 기자들은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마다 동아일보사 앞에 줄을 서서 출근하는 사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시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이에는 많은 재야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자들을 쫓아낸 다음 날 사원증을 새로 발급해서 쫓겨난 사원들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회사에 남은 사원들은 뒷문으로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 기자들의 모습은 암흑의 시대를 살던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도 간신히 이 사람들이 데모대라는 것을 느꼈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행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시위했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잘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희망을 가졌었죠.